72세 민정 할머니는 구로동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녀를 가난한 독거노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강남 상가 3개를 소유한 월 4천만 원 임대소득의 부자였던 거예요. 손녀 하늘이의 돌잔치를 위해 10억 상당의 상가를 선물로 준비했지만 며느리 수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는 민망해서 못 오게 해야겠어요. 돌잔치 당일 할머니는 5성급 호텔 입구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할머니를 하늘이 할머니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 순간 민정 할머니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5시 민정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침은 규칙적이었죠. 구로동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민정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침대에서 일어난 민정 할머니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강남 테헤랄로 상가 3개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매달 4천만 원이 넘는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이 건물들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사업체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민정 할머니는 오늘도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세요. 옆집 아주머니의 인사가 들려왔죠. 민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민정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쓰럽다는 듯 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이런 오해를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일찍 드러내면 사람들이 변한다. 자식들도 예외가 아니야. 그래서 민정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비밀을 지켜왔던 거예요. 아들 준혁에게도 며느리 수진에게도 심지어 손녀 하늘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민정 할머니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었죠. 순금으로 만든 돌반지와 팔찌, 그리고 하늘이 이름이 새겨진 금도장이었습니다. 총 1억 원 상당의 이 선물들은 민정 할머니가 2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어요. 하늘이의 돌잔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걸 차면 얼마나 예쁠까. 민정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죠. 과연 하늘이의 돌잔치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3개월 전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 아기가 약하다며 면회를 극도로 제한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병원에서 창문 너머로 손녀를 본 것이 전부였죠. 오늘도 준혁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며 민정 할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어요. 반지하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민정 할머니도 한때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민정 할머니였어요. 퇴직 후에도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재산을 모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민정 할머니는 평소처럼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하루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작은 포션의 밑반찬들을 샀어요.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죠. 시장에서 돌아온 민정 할머니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분명 준혁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 할머니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 앞에 앉았어요. 하늘이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테헤랄로 상가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10억 상당의 건물 소유권 증서였죠. 민정 할머니는 이 건물을 하늘이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돌잔치 선물로는 너무 큰 것 같지만 민정 할머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유일한 손녀였고 무엇보다 이 선물을 통해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민정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로동의 낡은 건물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30년을 살면서 민정 할머니는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혼자가 된 외로움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모두 참아왔죠. 하지만 손녀 하늘이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민정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민정 할머니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면에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민정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울린 전화벨 소리에 민정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만에 받는 아들의 연락이었거든요. 민정 할머니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정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수진이도 건강하고.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늘이 돌잔치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었거든요. 아, 그래. 우리 하늘이가 벌써 돌이 되었구나. 언제 하는 거니? 다음 주 일요일인데요. 아직 정확한 시간이랑 장소는 정하지 못했어요. 준혁의 답변이 이상했습니다. 돌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럼 정해지면 연락 주렴. 네, 그렇게 할게요. 준혁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아직 할 말이 많았어요. 준혁아, 혹시 하늘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할머니가 준비해 줄 테니까. 아, 괜찮아요. 다 준비했어요. 준혁의 대답은 너무 냉담했습니다. 마치 민정 할머니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 했죠. 그래도 할머니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준혁은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3개월 만에 받은 아들의 전화가 이렇게 짧을 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30분씩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2년 전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준혁의 기쁜 목소리에 민정 할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면회를 제안했어요. 아기가 아직 약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민정 할머니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핑계는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아기가 황달이 있어서 치료 중이라고 했죠. 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아기가 밤낮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야 민정 할머니는 하늘이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수진이 아기가 자고 있다며 금세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일 이후로 준혁과 수진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집에 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준혁의 어색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 할머니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증여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역삼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민정 할머니가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대학 동기로 민정 할머니 가족의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민정 씨,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는 따뜻하게 민정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테헤란로 상가를 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돌 선물치고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정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늘이는 제 유일한 손녀니까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여세 문제부터 신탁 설정까지 복잡한 절차들을 설명했죠.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자 민정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10억 상당의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민정 할머니는 종로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전통 금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가장 오래된 금은방에 들어선 민정 할머니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손녀 돌잔치 준비하시는군요. 네, 최고급으로 준비해주세요. 민정 할머니는 순금 돌반지와 팔찌, 그리고 하늘이 이름이 새겨진 금도장을 주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돌잔치해주는 선물이었죠. 금은방을 나온 민정 할머니는 한복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돌잔치 한복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진열대에 걸린 아기 한복들을 보며 민정 할머니는 흐뭇해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이 눈에 띄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포장을 받으며 민정 할머니는 상상했습니다. 하늘이가 이 한복을 입고 방긋 웃는 모습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민정 할머니는 모든 선물을 정성스럽게 다시 포장했습니다. 증여 서류는 고급 봉투에, 금 선물들은 전통 보자기에, 한복은 한지로 곱게 감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준혁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자신을 배제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손녀 돌잔치 이야기 들으셨어요? 민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 동네에서 들은 말인데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민정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정 할머니는 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아,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준혁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정해질까? 곧 연락드릴게요. 준혁은 또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과 관련된 것 같았죠. 이틀 후, 민정 할머니는 시장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던 민정 할머니가 계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준혁 씨 맞죠? 정육점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며칠 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요? 정육점 사장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 돌잔치를 신라 호텔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200명 정도 초대한다면서요. 민정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라 호텔에서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할머니는 초대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할머니는 고기를 받아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신라 호텔에서 200명을 초대한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이 없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한 민정 할머니는 바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돌잔치 장소 정했니? 아, 그게 아직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신라 호텔은 어때?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요. 그럼 어디서 할 생각이야? 소규모로 조용하게 하려고 해요. 민정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준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알았다. 그럼 정해지면 꼭 연락해. 전화를 끊은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 할머니는 신라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일요일 돌잔치 예약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준혁. 아니, 수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대연 회장 200명 예약이시네요. 민정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신라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럼 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초대할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민정 할머니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야? 하늘이 돌잔치 이야기 좀 들어봐 줄래? 민정 할머니는 영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분노했어요. 말도 안 돼. 할머니를 빼고 돌잔치를 한다고?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영희는 바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죠. 몇 시간 후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정아, 정말 큰일이야. 왜? 뭔 일이야? 수진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대. 시골 할머니는 민망해서 못 오게 해야겠다고. 민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자기 친정 할머니를 하늘이 할머니라고 소개할 거라고 했대.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정아, 괜찮아? 영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민정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는 민망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요? 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민정 할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었어요. 주름지고 늙은 모습이 수진에게는 민망하게 느껴졌던 거였죠. 그날 저녁 민정 할머니는 준비해둔 선물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10억 상당의 건물 증여 서류, 1억 원의 금 선물,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까지.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도 할머니 자체가 민망한 존재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늘이만큼은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 할머니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클 때까지 매달 저축할 통장을 만든 거예요. 은행에서 돌아온 민정 할머니는 첫 입금을 했습니다. 1천만 원이었어요. 매달 이 금액을 넣어서 하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아둘 생각이었죠. 비록 돌잔치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정 할머니는 영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안 갈 거야?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 초대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손녀 돌잔치인데. 민정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면 수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하늘이한테도 민망한 할머니일 텐데. 영희는 민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변한 게 없었는데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카페에서 돌아온 민정 할머니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돌잔치 당일에 호텔 근처에라도 가보기로 한 거예요.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늘이가 있는 곳 근처에서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었다면 분명 민정 할머니를 위로해줬을 거였죠. 내일은 우리 손녀 돌잔치야. 할머니는 갈 수 없지만 여보가 하늘에서 축하해주렴. 민정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민정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하늘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새벽 3시, 민정 할머니는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초대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단장하고 싶었어요. 72세 할머니에게 손녀의 돌잔치는 생애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돌잔치 당일 아침, 민정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계속 뒤척였거든요. 민정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손녀 하늘이의 첫 돌잔치 날이었거든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며 민정 할머니는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거울 앞에 선 민정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주름지고 하얗게 센 머리가 보였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 단장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작은 비녀로 고정시켰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자 오래된 화장품들이 보였습니다. 거의 쓰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민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하지만 혈색이 좋아 보이도록 말이에요. 이제 옷을 입을 차례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어요. 네이비색 투피스였죠. 30년 전 은행 부지점장 시절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직도 잘 맞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했죠. 이제 준비해둔 선물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고급 보자기에 싼 건물 증여 서류, 전통 보자기에 담은 금 선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한복까지. 모든 것을 큰 보자기에 담으니 꽤 부피가 컸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기꺼이 들고 갈 생각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8시가 되자 민정 할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8시 30분, 9시 30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혁이 자신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10시가 되자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10시 30분, 민정 할머니는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준혁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자 거기에는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아, 왜 아직 집에 있어? 돌잔치 시작했을 시간 아니야? 영희의 말에 민정 할머니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혁이가 데리러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영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아직 모르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야?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신라호텔 대연회장에서 진행되는 화려한 돌잔치 사진들이었습니다. 분홍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무대, 거대한 케이크, 수많은 풍선과 꽃 장식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는 수진이 하늘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하늘이도 예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11시부터 시작했대.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그들은 이미 돌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말이에요. 영희가 민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자. 늦지 않았어.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가? 초대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할머니잖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 민정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가야 할까요? 결국 민정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늦었지만 가보기로 한 거예요. 영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신라호텔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도로가 막혔어요.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졌어요. 드디어 신라호텔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드레스나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된 정장이 초라해 보였어요. 영희가 민정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고모였어요. 고모도 민정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왜 여기 밖에 있어? 고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초대받지 못했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됐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쪽 친척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 오직 수진이 쪽 가족들만 왔더라고. 민정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모가 민정 할머니를 근처 벤치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고모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카가 몰래 찍어서 보낸 동영상이라고 했어요. 화면 속에는 화려한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행사가 한창이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하늘이를 사랑하는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소개되는 건가요? 하지만 무대로 올라온 것은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하늘이의 할머니이신 김혜숙 여사님이십니다.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일어섰어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영희가 뒤따라왔습니다. 민정아, 어디가?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죠. 정장이 비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곱게 올린 머리도 흐트러졌어요. 보자기 안에 선물들도 젖고 있었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울에 민정 할머니의 모습이 비쳤어요. 비에 젖은 옷, 번진 화장, 헝클어진 머리. 마치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30년간 소중히 입었던 정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물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번진 서류, 젖은 한복, 금 선물들.
모든 것이 쓸모없어 보였어요. 민정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하늘이의 첫 돌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민정 할머니에게는 가족을 잃은 날이 되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을까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도 않을 거예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민정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갈아입을 힘도 없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도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말이에요. 돌잔치 이틀 후, 민정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준혁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민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현관에 서서 민정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준혁은 전화를 받았다가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엄마한테 갔냐고 빨리 집에 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정 할머니를 향해 돌아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아기한테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민정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정신없다고 했어요. 저도 반대했지만 수진이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그때 민정 할머니는 문득 어린 시절의 준혁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반아이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렸을 때 준혁은 그 아이와 싸웠어요. 코피가 나도록 맞으면서도 계속 싸웠죠. 우리 엄마를 놀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준혁이 지금은 아내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던 용감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돌잔치에서 받은 축의금 일부예요. 어머니 것입니다. 민정 할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아픈 거지. 준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더 있고 싶었지만 수진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또 싸운다고요. 현관으로 향하는 준혁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민정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어요. 마치 악취를 맡은 것처럼 말이에요. 거실로 안내했지만 수진은 소파에 앉기를 주저했습니다. 먼지가 있을까봐 손으로 쓸어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혁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환경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민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깨끗해요. 매일 청소하고 환기도 시키거든요. 다만 오래되었을 뿐이었죠. 수진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하늘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해요. 영어 교육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어릴 때부터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연간 5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가득했어요. 민정 할머니를 ATM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에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실망과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돈을 아껴서 뭐 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예요?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수진을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일한 손녀인데요. 아니면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이미 조사를 했구나.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챘구나.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진이 더욱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며느리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준혁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엄마한테 너무해. 하지만 수진은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곰팡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수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민정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는 아내를 따라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냐고. 그래, 민정 할머니는 늙었습니다. 72세면 충분히 늙었어요.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였죠. 민정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만나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태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상의할 일이 있어.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그날 밤부터 민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독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준혁의 침묵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김 변호사를 만난 날은 춥고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민정 할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민정 할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태민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미 2주 전에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민정 할머니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피를 나눈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태민은 한 번도 민정 할머니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반면 준혁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민정 할머니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정 할머니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간 있니? 할머니가 갈게. 태민은 구로구청 옆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어요. 민정 할머니가 20년 전부터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센터에 도착한 민정 할머니는 태민을 만났습니다. 26세의 태민은 여전히 순수하고 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정 할머니는 증여 서류를 태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넘겼어. 태민은 서류를 바닥에 놓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 안 돼? 준혁 형이 있잖아요. 할머니 친아들인데요. 민정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아들이 뭐가 중요해? 20년 동안 너만큼 나를 챙겨준 사람이 어디 있니? 태민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커요. 전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태민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준혁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태도가 달랐어요. 들어서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임신 소식에 민정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정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 할머니는 슬쩍 피했어요. 그들이 온 이유는 뻔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한 거였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이 좁아서 이사를 가야 해요. 아이가 둘이 되면 지금 집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공증 도장이 찍힌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태민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수진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쳤어요? 남의 아이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한테요? 수진은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자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고소하겠어요. 준혁이 수진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욱 격해졌어요. 준혁을 향해서도 소리쳤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 재산인데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더욱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쓸모없는 남자. 돈도 못 벌고 재산도 못 지키고. 역시 그 어미의 그 아들이네요. 둘 다 한심해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민정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수진은 마지막까지 협박했습니다. 법원에서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늘이도 영원히 못 봐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민정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인 태민과 함께 말이에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이제 74세가 되었어요. 구로동 반지하를 떠나 태민과 함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태민이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꽤 규모가 커졌어요. 민정 할머니의 재산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을 확장했거든요. 희망나무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곳에서는 하루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센터로 출근했어요.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었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센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지민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왔어요. 민정 할머니는 지민이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3을 빼면 되는 거야. 천천히 해보렴.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지민이가 활짝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민정 할머니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죠. 오후 3시쯤 태민이 민정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태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조용한 곳으로 태민을 이끌었습니다. 준혁 형 소식을 들었어요. 민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누나가 이혼을 요구했대요. 그리고 하늘이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정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 수진 누나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가 투자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대요. 그래서 준혁 형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도 가진 게 없잖아요. 민정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준혁 형이 혼자 키우고 있어요.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고 있대요. 태민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 누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늘이는 짐이 된다고 했대요. 민정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하늘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니요. 준혁 형이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대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정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그날 저녁 민정 할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군요. 돈이 없으니까 바로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는 아이였죠. 며칠 후 친구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너 소식 들었지? 영희도 준혁 가족의 근황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영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혁이가 하늘이 하나만 보고 사는 것 같아. 아이 때문에 정신을 차렸대.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일 하늘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준다더라. 사진도 보여주고. 민정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는군.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하늘이를 위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넣은 돈이 제법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하늘이가 크면 이 돈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였죠. 한 달 후 태민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준혁 형이 센터 근처로 이사 왔어요. 민정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왜 여기로? 아마 할머니와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태민은 준혁을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자신감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진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이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된 것 같아요. 민정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이만큼은 달랐습니다.
손녀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센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던 민정 할머니는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 하늘이와 함께 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3살이 된 하늘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준혁을 많이 닮았어요. 아빠, 저기 아이들 많이 있어요. 하늘이가 센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저기는 착한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거기 계세요?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어. 왜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을 많이 해서 그래. 민정 할머니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가 센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민정 할머니는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하늘이와 함께 센터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 태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그래요. 하늘이한테 할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센터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태민은 외출 중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집에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 하늘이의 손을 잡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진실해 보였죠.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민정 할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다. 아빠가 말해준 할머니다. 그 순간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와서 민정 할머니의 다리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도 하늘이 많이 보고 싶었어. 준혁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혁은 민정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깨달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하늘이를 안고 있으면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하늘이만큼은 어머니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가 민정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맨날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할머니가 하늘이를 많이 사랑한다고. 민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하늘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준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잔치 때 준비하신 선물들이에요. 수진이가 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민정 할머니가 2년 전에 준비했던 금 선물들과 한복이 나왔습니다. 하늘이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죠?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하늘이한테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늘이가 민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있어요. 민정 할머니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하늘이 옆에 있어줄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정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태민이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준혁 형, 어서 와. 태민은 상황을 파악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다시 모인 거네요. 민정 할머니는 하늘이를 안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아들, 제대로 된 아빠가 되겠습니다. 하늘이가 민정할머니와 준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민정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민도 함께했고 센터 아이들 몇 명도 함께했어요. 하늘이는 민정할머니 옆에 앉아서 연신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올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민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돈이나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준혁은 이제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늘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태민은 계속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민정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이가 민정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하늘이를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민정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